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에서 보안사업부 기술영업을 총괄하고 있는 조가원입니다. 예, 점심 식사하시고 다들 조금 나른하실 수 있는 오후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러나 스마트워크 환경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젠다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마켓에서의 위협 동향, 보안 위협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제로 트러스트,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제로 트러스트와 또 세간의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 AI가 어떻게 기업 보안에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진 기업들은 어떻게 다른 고객들은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들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점심 먹으면서 광고를 보니까 랜섬웨어 이런 얘기들, 제로 트러스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랜섬웨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다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빨간 해적 모양을 하고선 돈을 요구하는,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몇 년간, 수년간 1위를 차지하다가 작년에 백도어에게 1위를 내어주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업에 대한 얘기,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 환경에 뒷문이 열려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기업 환경들을 더 안전하게 가져가야 하느냐를 고민해 보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백도어가 1등 했으니까 이제 랜섬웨어는 사그라 들었나 보다. 자, 여기 보시면 2위 랜섬웨어가 거의 13%로 줄었어요. 별게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왼쪽에 보시면 94%라는 빨간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빨간 숫자는 안 좋은 의미죠. 작년까지 랜섬웨어가 기업을 타겟해서 침투하고 침투해서 데이터들을 유출해가지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2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공격자들의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 랜섬웨어가 실제 데이터들을 유출해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4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격자들이 4일 만에 데이터들을 유출해 간다면 3일 만에 그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자, 우리 오늘 이제 여러 가지 협업의 환경들을 얘기하고 디지털 혁신을 얘기하면서 또 하나 뺄 수 없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클라우드에 대한 전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IBM에서 엑스포스라고 하는 전 세계의 여러 실시간 위협들을 분석하는 전문 보안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보안 연구소에서 좀 전에 차트도 마찬가지고 매해 연례 보고서들을 발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 트레트 랜드스케이프라고 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만 보시면 3,900여 개의 클라우드 관련된 취약점이 확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요. 그것들은 작년 대비 19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취약점이 많이 증가할수록 그것들을 패치하고 대응하고 해야 하는 우리의 업무들 많아질 거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또 고민이 되는 요소들이 되고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한번 짚어보고자 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오른쪽에 이렇게 핀셋으로 찝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밑에 저희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전 세계 13개국을 타겟으로 주요 타겟으로 해서 이 계정을 하베스팅하는, 계정을 탈취하는 그 캠페인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시트릭스, VDI 같은 이런 환경들, 이제 리모트 액세스를 할 수 있는 원격 접속 환경에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하베스팅 되고 있다. 그래서 더 각별한 주의들을 요한다는 것들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왼쪽 리스트를 보시면 오늘 광고에 나온 수많은 협업 솔루션들 이름들이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 이 리스트는 뭐냐 하면 다크웹에 판매되고 있는, 판매를 요청하는 이런 정보들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 이런 내용들이에요. 협업의 가장 기본 뭘까요? 메일이겠죠. 아웃룩 어마어마하게 계정들을 끌고 모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저기 보신 것처럼 줌, 박스, 슬랙, 여러 가지 저기 나올수록 더
유명세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많은 협업 환경들에 대해서 해커들이 그 협업 환경의 계정을 탈취하고 그 탈취된 계정을 통해서 특권 권한을 더 엘리베이트 시켜서 데이터들을, 기업의 많은 정보들을 탈취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도 저희 옥타나 이런 데서 침해 사고들 난 것들을 보면 이 계정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점점 더 저희들이 주의 깊게 안전하게 관리하는 환경들이 필요한데, 그만큼 해커들도 열심히 기업 환경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이런 마켓의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저희들이 이렇게 해커들이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는데 우리는 손 놓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이미 있어요. 아마 기업에도 가시면 계정 관리하는 싱글 사인온부터 데이터 보안 솔루션, 방화벽, 관제 솔루션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침해는 계속 발생하느냐? 왜 계속 데이터는 유출되느냐? 그래서 이것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떤 고객분들은 그냥 이렇게 또 하나의 뭔가의 키워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로 트러스트는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저희 정보통신부에서도 그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발간을 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작아서 다 안 보이실 수 있겠는데 가장 핵심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해라. 말 그대로 제로 트러스트.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아무도 믿지 말 것이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모델 관점에서, 접근법 관점에서, 전략 관점에서, 그리고 정의가 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우리의 솔루션들을 어떻게 배포하고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프로세스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것들이 나올 텐데, 그럼 그런 것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할 것인가를 이렇게 핵심 원칙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사이트 가셔서 이런 내용들 혹시 아직 안 보셨다면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인증 체계를 강화해라. 제로 트러스트라는 게 어떤 하나의 솔루션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아무도 믿지 않으려면 뭐부터 시작할까요? 아무부터 시작하겠죠.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를 어떻게 인증할 것이냐. 이 누구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게 계정이 될 수도 있고요. 엔드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접근하는 그 누구를 인증할 때 그 인증 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절대 믿지 말고 지속적으로 신원하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인사부에 있는 사람과 생산부에 있는 사람과 개발부에 있는 사람은 들어오는 패턴이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공통된 정책으로 해서 인증해주고 관리해주고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관련된 이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저희 아마 많은 말씀 들으셨을 것 같은데 더 이상 경계 보안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는 그냥 데이터 센터에, 우리 회사에, 서버실에, PC에만 우리 기업의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물리 보안 혹은 여러 가지 경계 보안, 네트워크의 보안으로 경계를 막아놓으면 성처럼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서비스나우, 줌, 원격 환경, 재택 환경, 클라우드 환경. 과연 우리 기업의 경계가 어디냐를 이제는 네트워크로 어떤 하나의 물리적인 경계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으로 정의해서 경계선을 만들어낼 것이냐, 기업의 경계망들을 구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기업의 고민해야 할 제로 트러스트의 가이드라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히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3요소를 보자고 하면 첫 번째, 아까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스템 관리자, 개발자,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소 권한을 부여해라. 아무나 다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와야 되는 사람만 최소 권한을 부여해라. 저희들이 아까 클라우드 트레드 랜드스케이프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했는데 저희 이 IBM의 화이트 해커들 보안팀에서 클라우드 환경들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중에 99%는 클라우드 그 인스턴스 안에 환경 안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으로 인해서 대부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조건 불편하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예를 들면 개발자가 오늘 저희한테 클라우드 인스턴스의 권한을 신청했어요. 어떤 권한을 줘야 될까요?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주고 보자. 루트 권한. 이렇게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기업 환경은 위협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 두 번째. 권한을 최소로 부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조가원이 맞는지 지속적으로 신원을 검증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침해를 가정하라. 아까 저희 과기부의 내용 안에는 없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이 항목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대부분 침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보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게 되죠. 침해가 나면 그때 복구를 하고 아까 AD 시스템 탈취되면 커버러스 골든 티켓 다 리셋하고 이런 작업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도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비용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소를 잃기 전에 안전하게 침해를 먼저 가정해보고 지속적으로 테스팅하고 연습해보고 검증해보는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환경에서 우리가 접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로 트러스트를 어떻게 도입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볼 때 저희들이 기업마다 약간씩 접근하는 법칙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술 관점으로 혹은 어떤 사람은 도메인 관점으로. 여기서 기술 관점이라고 하면 제로 트러스트니까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세시 이런 솔루션 중심으로 우리가 이걸 도입하면 제로 트러스트야 하는 기업들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도메인 관점으로 우리는 업계 선도로 봤을 때 제로 트러스트가 되어야 된다면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리는 현재 에지지가 이 정도니까 로드맵을 세워서 이렇게 가야 합니다 하는 이제 규칙을 세우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요즘에 많은 추세,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는 결국은 유즈 케이스, 비즈니스 요건 중심으로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더욱더 중점화가 되고 있어요. 자, 왜 제로 트러스트를 해야 될까요? 위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위협에 대한 대응하고 랜섬웨어 안전하게 제어할 수 있는 환경들이 필요해요. 왜 제로 트러스트 필요해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갔어요.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지, 임직원의 고객의 개인정보 정보 보호를 어떻게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여러 협업의 환경, 이런 원격 근무와 이런 재택근무의 환경 안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워크포스 안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의 핵심 주제가 결국은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이니셔티브와 연계되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먼저 중점적으로 구현해야 될지가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로 트러스트는 결국은 사실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죠. 필요한 사용자에게 적합한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꼭 필요한 데이터만 보고, 근데 그 꼭 필요한 데이터를 볼 때에도 무조건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원래 보려던 용도대로 보고 있느냐, 이상한 행동대로 막 데이터를 보지 않느냐. 인사 직원이어서 개인정보들을 조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사람이 인사 직원의 샐러리 데이터만 막 뒤져요. 이상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하나하나 검증하고 확인하고 분석하고 안전하게 환경을 만들어라.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뜯어 고쳐야 될까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를 도입하기 위해서 모든 솔루션을 다 새로 도입하세요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이미 가지고 계신 기업의 많은 보안 제품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안 프로세스들이 있으실 거고 그 보안 프로세스와 보안 통제, 보안 솔루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즈 케이스 안에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성의 전략 안에 어떻게 온라인을 시킬 것이냐. 자, 확인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누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해서 안전하게 가져가는 환경들을 만들자라는 것들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의 이제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오늘 AI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올해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AI의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작년 말에 발표가 된 이후로 챗 GPT가 온 세간의 관심을 다 끌었죠. 예. 아마 한 번쯤은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AI가 랜섬웨어를, 머리어를 만들고 피싱 이메일을 만들어준다더라. 예. 실제로 저희 해커들이 챗 GPT를 통해서 머리웨어 피싱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내용들의 프롬프트를 보시고 있고요. 예, 오른쪽은 그보다 더 심하게 만약에 이제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화된 봇 에이전트들, 어시스턴트들이 나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봇 어시스턴트한테 막 이것저것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시켰더니 막 계좌 정보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내용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공격자들도 정말 많은 기술로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보안이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저희 오늘 이제 협업에 대한 얘기, 스마트웍에 대한 얘기들 왜 할까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타스크, 너무 많은 사일로. 근데 할 일은 점점 많아지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요. 이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복잡성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 안에서 근데 보안 관점에서는 먼저 뭐가 위협이 되고 있는지 침해를 선제적으로 빨리 식별하고 보호하는 환경들이 필요한데 그리고 정확하게 탐지하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탐지됐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대응해야겠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하면서 비용 관점에서는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기업의 공통된 과제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아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미 해커들, 공격자들도 이 적대적 AI들을 활용해서 점점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맨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랜섬웨어를 해서 데이터들을 유출하는데 2달이 아니라 4일이면 되고 자, 4일 안에 데이터들을 유출해 갈 뿐만이 아니라 이 랜섬웨어 자체도 막 AI로 지능화를 시켜서 탐지가 되기 어렵게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도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AI와 자동화를 적용하면 보안은 어떻게 더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샘플들만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일 먼저 보면 저희 아까 시작점을 얘기했는데 엔드 포인트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드 포인트에서 자, 랜섬웨어가 저희 들어왔어요. 그러면 뭘 암호화시킬까요? 결국 우리들의 PC를 암호화시키겠죠. 이 PC, 서버, 이 엔드포인트들이 이 안에서 이상 징후가 있지 않나. 랜섬웨어, 몰웨어와 같은 이런 패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를 AI를 통해서 사실 이미 많은 EDR 솔루션들이 AI를 적용해서 그 안에서 100여 개 이상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탐지하는 기술들을 확보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100여 개 이상의 이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이상 징후에 대한 패턴들을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엔드 포인트 자체가 혹은 그냥 독립된 환경에 존재해요. 예를 들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인공지능을 얘가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이 AI가 활용되고 있는 내용들 자체 안에서 AI를 통해서 이상 패턴들을 분석해내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렇게 식별이 됐어요. 근데 식별이 되려고 하면 식별이 되는 이벤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리자, 임직원 관점에서 어려운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오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위협은 계속 발전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탐지 룰들은 정적이라면 그 안에 정말 어떤 정보들이 위협이 되는지 그리고 정말 고급의 경보 정보들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어 처리 기능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오탐들을 줄이고 그 안에 있는 노이즈 정보들을 45% 이상 줄여가지고 실제 위협의 고위험 정보들을 이제 확보하는 일, 혹은 네트워크의 밴드위스를 분석을 해요. DNS를 분석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접속하는 네트워크와 패턴들은 이상한 애들이야 라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여기 보안 위협 관리 환경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자, 이렇게 탐지가 됐어요. 그러면 대응을 해야겠죠. 대응할 때 우리 관제사, 임직원 관점에서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뭐냐면, 자, 이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보안 침해인지 아니면 오탐인지 아니면 얘가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막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자, 들어온 지 6개월 된 직원과 들어온 지 10년이 된 사람은 해야 하는 절차들도 하는 일들도 다를 거예요. 그러다 보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직원이 만약에 대응하는 날에 걸리면 뭔가 누수들이 생길 수 있죠. 그 정보들을 사람의 하나하나의 이 스킬셋에 의존하지 않고 AI가 표준화돼서 분석을 하고 침해 결과들을 분석해서 그 상관 분석의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다. 라는 결과를 주는 것들이 현재 이제 이 AI가 이 보안 영역에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대표적인 샘플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위협 관리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간단히 봤다면, 오늘 이제 스마트워크 환경에서 좀 더 익숙하게 다가오실 수 있는 자산의 보호와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의 AI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들의 예시들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자면 데이터 부분부터 보게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클라우드를 갑니다. 클라우드를 가는데 우리가 클라우드로 보내는 데이터 중에 어느 데이터가 중요한 데이터고 어떤 데이터들은 더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는지 우리 기업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발효됐을 때 대부분 암호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인벤토리를 꾸준히 관리하는 기업은 사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대외비 정보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로 갈 때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느냐의 정책들이 달라져야 할 텐데 그 데이터에 대한 크라운 주얼에 대한 인벤토리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AI 관점에서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하고 분류해주는 기술들이 이제 발생하고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재미난 예시는 AI가 막 이렇게 터미네이터처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스마트워크 환경이라고 했는데 아마 첫 제 제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안전하다,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해지지 않아요. 불편해져요. 자, 아이디 패스워드만 인증하는 게 아니라 OTP를 해요. 자, OTP 하고 나서 또 어디 가서 또 토큰을 가져와요. 그러면 스마트워크가 되지 않죠. 불편해져요. 스마트워크를 하자고 데이터들을 다 모아놨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한 곳만 가져가면 데이터가 다 뚫려요. 안전하지가 않아져요. 그래서 안전하다와 스마트는 사실은 약간 상충된 의미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얘는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 무조건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2차, 3차 인증을 시킬 게 아니라 평소에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패턴으로 들어온다면 굳이 얘를 다중인증을 시키지 말고 심지어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그런데 접속을 하는 환경이 옛날과 달라. 평소와 달라. 갑자기 러시아에서 들어와. 혹은 갑자기 이상한 기기에서 들어와. 에뮬레이터에서 들어와. 라고 하면 너 정말 조가원이야? 라고 그때 인증을 해준다면 자, 안전해지기도 하고 스마트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식별하고 프로파일링해서 위험 기반으로 인증하는 환경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스마트 환경에서 AI가 적용되고 있는
안전한 대책을 만드는 이제 적용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 다음에서 좀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현대화 사례, 그러면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예시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는 아까 그 제로 트러스트에 대한 구현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 정부에서 제로 트러스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인증 체계가 지금으로 괜찮은가,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금융권의 고객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실 텐데, 이것들을 위해서 도입하신 케이스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중인증 환경들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환경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단으로 프록시 환경들을 분리해서 게이트웨이 구성을 만들어주고, 그 기준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보안 환경들을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로 이 기업이 이제 인증 체계를 강화하시면서 만든 제로 트러스트 구현 사례가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기반으로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상 접근의 패턴들을 식별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보안들 점점 증가하는데, 자,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매해 모의 해킹을 하고 내부 이행 계획들을 수립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려요. 왜냐? 우리는 방어자 관점으로 보거든요. 내부에서 우리 IP 몇 번인데요, 얘가 뚫리는지 안 뚫리는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공격자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노출된 자산들, 어떤 위험 정보들을 가질 수 있을까들을 공격 표면을 관리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위협을 대응한 사례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클라우드를 프로비저닝하는 이런 정책들이 여기 이 서버 안에서 탈취될 수 있는 공격 루트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손쉽게 여기시고 짧은 기간의 프로비저닝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셨지만, 저희가 공격자 관점에서 실제 침투를 해보면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저희들이 클라우드 관리 환경들을 구축하신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세 번째, 아까 이제 AI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실제 AI가 적용되면 가장 좋은 부분이 어딜까요? 수많은 발생하는 오탐을, 정보의 오탐들을 줄여줄 수 있다면,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해준다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그리고 앞단에서도 이벤트를 무조건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이벤트 간의 상관관계를 가진 중요도 기준의 경보들을 발생하고, 그 경보가 발생됐을 때 AI가 자동으로 분류하고 오탐은 닫아주고, 분석할 수 있는 정보들은 분석가에게 올려주고, 이런 내용들을 함으로써 더 손쉽게 보안 운영을 현대화한 사례가 되겠고요. 제가 이 AI를 얘기하면 고객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런 거예요. AI가 얼마나 정확한가요? 우리가 대부분 AI를 적용하면 AI가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려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AI가 합니다가 아니라, 자, AI가 이런 사유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라는 증빙까지 제공하는 것들이 이런 보안 관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에 대한 식별. 우리 전체 자산 안에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들이 관리가 되고 있느냐들을 사람이 식별하기 쉽지 않죠. 섀도우 IT까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식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접근하는 이상 징후들을 분석해서 어떤 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위험 관점으로 좀 더 접근하는 내용들이 이제 네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제로 트러스트와 AI를 적용해서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들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네 가지의 이제 권고사항은, 먼저 그런 저희들이 이제 계정 관점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해주고 OTP 발급해주고 인증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접근하는 계정의 정보들, 사람들의 신원의 정보들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또
정말 유효한가라는 것들을 위협 관점에서 검토하시는 이런 접근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으로 좀 더 관리하려고 하면 방어자 관점이 아니라 공격자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시는 이 공격 표면의 관리 그리고 침해 활동의 관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안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해커보다 더 빨리 안전하게 운영하는 보안 현대화들을 이루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클라우드 데이터까지 안전하게 관리하심으로써 지금 가시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성장들을 더 이루어가시는 안전한 스마트워크 환경들을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해서 제 발표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